네, 김법성입니다. 프리파이널 수업 가톨릭대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학생은 시간 좀 빨리 써서 2개를 썼죠. 그래서 앞에 글이 조금 제가 밋밋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게요. 가톨릭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답이 딱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쓰는 연습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제시문들을 분명하게 개념하고 문학작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상징들을 충분히 해석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셔야지만이 좋은 글을 쓸 수 있다. 자, 그런 수업 시간에 제가 했던 말씀들을 조금 잘 기억하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기계는 우리 삶에 좋은 영향을 준다. 하지만 가에서 노인은 두레박을 쓰면 일의 능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우리 삶에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 나에서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기계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의존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가에서 노인이 말한 기계 사용의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계 사용의 어떤 부정적인 면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쓰기만 하면 돼요. 그죠? 구체적인 내용. 도각이 뜰지 않는다. 순백함이 사라진다. 부정적인 면에 구체적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상징적인 텍스트를 쓸 때는 반드시 해석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첨삭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해석하는 부분,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동성, 어떤 중독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써서 도각이 뜬다라고 하는 건, 순백함이 사라진다고 하는 건 정신과 어떤 마음의, 몸과 마음의 어떤 조화로움, 아니면 기계가 아무리 사용하더라도 자신의 어떤 주체성을 잃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라든지 이런 말을 조금 쓰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쓴 거 한번 볼게요. 현대사회에서 기계는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지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가에서 노인은 두레박을 쓰면 일이 능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기계를 쓰게 되면 순백함을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 순백함이란 정신과 성격의 안정됨을 뜻한다. 나에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디지털 의존증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길치가 되고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기계로 인해 순백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죠? 순백함을 잃는다는 건 정신과 성격이, 순백함이란 안정됨을 의미한다. 결국 디지털 기기를 씀으로써 정신과 성격이 안정되지 못하는 것이 나타나네요. 그죠? 어떤 두 번째 쓴 글에서는 어떤 순백함의 의미가 나타나서 괜찮다. 자, 조금 더 좋아지려면 뒷부분에 현대인은 기계로 인해 순백함을 잃어서 정신과 성격의 안정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뒷부분에도 여기 쓴 말을 조금 쓰는 것도 나쁘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총평을 하면요, 이거는 A-는 받을 것 같고요. 상징적인, 특히 동양고전과 같은 시나 소설과 같은 상징적인 텍스트가 나오면 반드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걸 꼭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의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가라 말을 활용하여 그 해결 방안을 기술하시오. 다에서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에 의해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는 인간들이 자연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다 일어난 일이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이유는 라에 나타난 기계론적 세계관 때문이다. 이들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면서 개발하게 되면 인간에게 큰 이익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마에 나타난 것처럼 물질적 조건보다는 정신적 조건이 행복한 삶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것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는 가에서 두레박을 사용하는 것보다 항아리를 사용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과 같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갈 때 기계론적 세계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볼 때는 첫째,
문제점을 밝혀라. 문제점을 밝히는 건 원인을 밝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뭐죠? 해결 방안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정우 학생이 쓴 글은 어떤 부분이 지금 빠져 있냐면 해결 방안을 어떻게 써야 돼요? 구체적으로. 전체 그래서 해결 방안을 기술하라는 말에 대한 답의 느낌이 안 나요. 조금 적게 나요. 그러니까 공존하면서 살아야 한다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어떤 기계론적 세계관이 문제면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쓰는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글이 조금 밋밋하죠. 즉 해결 방안에 대한 답의 느낌이 나지 않는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논제가 요구한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글들에서는요, 제시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글자 칸을 오히려 늘리니까. 다도 이거 한 칸에 쓰세요. 한 칸에 쓰셔도 됩니다. 두 번째 쓴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다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문제점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관한 문제다. 오케이, 문제를 정확히 썼네요. 그죠? 이거는 어때요? 다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쭉 길죠, 좀. 이렇게 짧게 쓰니까 훨씬 더 쓰기가 편하지 않아요? 다에서 성북동 비둘기는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보금자리를 잃었다. 이는 인간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기다 일어난 일이다. 또 자신들의 순백함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원인은 데카르트의 이분법적 사고 때문이다. 즉 자연을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해 정복의 대상으로 여긴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물질적 무분별한 개발이 더 이상 인간에게 행복감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마에서 나타난 것처럼 진정한 행복의 물질이 아닌 정신적 조건, 즉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한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글보다 두 번째 글이 훨씬 좋네요. 그죠? 두 번째 글은 핵심을 정확히 서술함. 그죠? 우선 문제가 되는 것, 문제 상황을 정확히 잡았고요. 이 문제 상황의 원인이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라는 것을 잡았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적, 경제적인 부분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인 것의 중요성을 적절히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논제에서 요구한 어떤 제시문들의 활용, 즉 가라마에 대한 활용이 정확히 다 들어있잖아요. 그죠? 글을 쓰는 과정에서 지금 요렇게 화살표에서 쓴 걸 제가 여기 넣어놨는데 여기 지금 연결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에 대한 활용이 조금 아쉽다. 자, 가에 대한 활용을 어디다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자연에 대한 어떤 공존이 제대로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어때요? 이분법적인 사고, 기계론적 사고잖아요. 기계를 활용해서 이익만 추구하려는 어떤 모습 때문에 나타난다. 그 결과 어때요? 순백함을 잃고 몸과 마음의 정신을 조화를 잃어서 마와 같이 어떤 물질적인 행복만 추구하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다. 그래서 요 가는 여러분들이 앞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해결 방안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에 나타난 것처럼 순백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적인 것을 추구해서 순백함을 회복하는 것, 도의 길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이렇게 어떤 두 번째 글 쓴 것처럼 쓰면은 A입니다. 감점 없이 A고요. 이렇게 자신감 가지고 대학이 원하는 것을 명확하게 서술하자. 알겠죠? 가가 조금 잘 안 나와서 A- 주겠습니다. 네. 하여튼 문제를 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명확하고 분명하게 출제자의 의도를 딱 파악해서 쓰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의 원조를 제공하는 이유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회 화자는 바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서술하시오. 자, 보겠습니다. 사에서 화자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소유물을 취득 과정과 양도 과정이 정의로웠다면 그 소유물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교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취득과 양도의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소유권을 제한한다. 이는 부정이야. 그래서 사에서 말하는 건 어떤 사회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안정적으로 보존할 때 사회의 소유권이 어떤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회 정의가 실현된다. 바를 사회 관점에서 평가하면 해보면 부유한 국가는 약소국의 원조를 할 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원조를 할 때 누군가의 뜸을 억지로 하게 되면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유국들이 소유물을 취득 과정과 양도 과정에 정의를 주지 못했다면 이중 교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고 있나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성과 의무. 그리고 의무 또한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무. 그러니까 도덕적 의무.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건 윤리 도덕적으로 바람직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책임져야 할 의무. 책임져야 할 의무는 어떤 것은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나쁜 짓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째, 책임져야 될 의무와 도덕적 의무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써놓지 않아서 그 부분이 약간 감점이 있겠습니다. 지금 앞에 쓴 글은 어떤 빗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너무 길어요. 이걸 조금만 짧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사회 내용이 사의 내용이 좀 기네요. 그리고 어때요? 두 가지 의무를 명확히 서술하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쓴 거 한번 볼까요? 사에서 화자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다. 개인의 소유물을 취득 과정, 양도 과정으로 정의했다. 그 소유물이 정당한 것이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교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바를 사회 관점으로 평가한다면 부유한 국가가 약속의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건 뒷부분은 다 못 썼네요. 그죠? 자, 지금 쓴 걸 보면 요거는 빗불에서 A-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명확하게 사회 내용에 해당되는 어떤 소유물에 대한 어떤 관점, 사고방식이 부유국과 약소국의 어떤 원조의 과정, 이것이 어떤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반은 어떤 국가 간의 어떤 소유권 이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사실 다른 건 있어요. 이 다른 걸 구분해주면 사실 더 좋고요. 그런 구분이 되지 않았다면 어찌됐건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산의 경우에서는 긍정과 부정도 하지 않을 거다. 왜?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죠? 어떤 도덕적 의무일 때는 부정할 거예요. 왜요? 의무로 여기가 무조건 해야만 하는 것으로 강조하니까. 책임져야 될 어떤 의무로 생각한다면 강대국이 뭔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자신의 저지른 책임으로서의 자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성을 하겠죠. 이 과정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자, 지금 정우 학생 글은 기본적인 최종 총평입니다. 그죠? 총평, 전체 총평. 자, 기본적인 어떤 서술은 좋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서술 능력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전체 총평은 한 A- 정도 드릴게요. 퍼센테이지로 치면은 한 7, 8% 정도는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게 이게 가톨릭대가 시간이 길고 제시문이 짧다 보니까 요 정도 수준의 글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좀 많아요. 그래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개념적으로 분명하게 딱 서술해 주는 것이 좋다. 좀 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것만 조금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카톨릭대 문제를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제가 자료를 줬으니까 2개에서 3개 정도 더 써보고 시험장에 가자. 알겠죠?
자, 아쉬운 부분 좀 정리정돈 하시고요. 자신감 가지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마시고 어떻게 하면 눈에 띄는 글을 쓸까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요. 제시문사의 연관성,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가톨릭 때는 시간이 많고 문제가 짧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그죠? 제시문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잡고 글을 쓰셔야 다른 학생과 구별되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정우학생 첨삭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